변수 범위를 영어로 scope라고 하죠. 변수나 상수는 이런 범위를 갖습니다. 이 변수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정의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의 영역을 말하죠. 그래서 let과 const로 선언된 변수와 상수는 블록 범위를 갖습니다. 여기서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중괄호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 코드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단위로 모두 실행되든가 아니면 실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 문장들을 중괄호로 둘러싸서 블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에 이와 같이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수나 조건문, 반복문에서 블록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블록 밖에서 let과 const로 변수나 상수를 정의하는 경우에는 전역 범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글로벌 스코프예요. 이러한 변수와 상수를 전역 변수, 영어로는 글로벌 베어리어블, 전역 상수, 글로벌 콘스탄트라고 합니다. 전역 범위는 전역 변수나 전역 상수가 정의된 소스 코드 파일 전체가 됩니다. HTML 웹페이지 문서의 경우에는 스크립트 태그로 시작해서 and 스크립트 태그 안에 정의된 변수나 상수가 해당 웹페이지 문서 내에서 전역 범위를 갖습니다. 블록 밖에 정의된 변수와 상수를 이처럼 전역 변수, 전역 상수라고 하기 때문에 블록 안에 정의된 블록 범위의 변수를 지역 변수, 그래서 로컬 베어리어블, 또 지역 상수라고 합니다. 로컬 콘스탄트. let과 const로 정의된 두 개 이상의 변수와 상수가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블록 범위를 갖는 지역 변수나 지역 상수는 해당 블록 범위 안에 같은 이름을 갖는 변수를 두 개 이상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록 안에서 let x equal 1, let x equal 10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역 범위를 갖는 전역 변수나 전역 상수도 전역 범위 안에서 같은 이름을 갖는 변수를 두 개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수와 상수는 해당 범위 안에서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이름을 갖는 변수가 동시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정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let x equal 1, 그 다음에 블록 안에서 let x equal 2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x 변수와 여기에 x 변수는 서로 다른 범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블록 안에서는 블록 범위의 지역 변수가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블록 범위 안에서 이 x 값을 콘솔에 출력한다면 2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만약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다르다면 블록 안에서도 전역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 범위 밖에서 블록 범위 안에 정의된 지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콘솔 로그 해가지고 y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변수는 이 블록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변수가 정의되기 전에는 그런 변수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할 수 없고 지역 변수가 정의된 블록을 벗어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블록 범위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어 변수가 정의될 때 생명이 시작하고 그 블록이 끝나면은 생명이 끝납니다. 하지만 전역 변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일의 전역 범위의 코드가 실행돼서 변수가 정의될 때 생명이 시작되고 해당 파일이 끝나면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블록 범위 밖에 정의된 전역 변수는 그 파일 범위 내에서는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의 자바스크립트 언어 버전, 그러니까 ES6 이전의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는
var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았죠. var 예약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let 예약어를 사용할 때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var name equal 전병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var 예약으로 선언된 변수는 블록 범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함수 범위를 갖습니다. function scope. 그러니까 함수의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날 때까지 이 중괄호로 둘러싼 코드 블럭의 범위를 갖습니다. 여기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의하고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는 코드 블럭입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주어지면 입력값을 사용하여 어떤 작업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함수는 펑션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 모듈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var로 선언된 변수가 함수 밖에 선언되어 있다면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러나 var로 선언된 전역 변수는 global this라고 하는 전역 객체의 속성이 됩니다. 여기서 전역 객체는 전역 범위를 갖는 객체를 말합니다. var로 선언된 변수가 let으로 선언된 변수와 다른 또 하나는 같은 이름으로 여러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var name equal 전병선 이렇게 했는데 또 var name equal 기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코드는 좀 위험합니다. 어떤 변수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값이 바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var로 선언된 변수는 호이스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린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변수가 선언된 위치가 어디든 변수를 함수의 선두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드에서 지금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함수 중간에 선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언된 위치가 선두 위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치 var name 그 다음에 console log name 그 다음에 name equal 기밀 또 console log name 이렇게 해준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메소드에서 name을 출력해 보면 undefined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name 변수가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var로 선언된 변수는 함수 안에서 어디서든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변수가 초기화되지 않는다면 변수의 값은 undefined가 되지만 어떠한 에러도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var을 let으로 바꿨다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호이스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var 예약어 사용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ES6 버전에서는 let과 const 예약어를 도입해서 좀 더 안전하게 변수와 상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코드에서는 var 예약어의 사용은 자제하고 let과 const 예약어로 변수와 상수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var 예약어를 사용한 이전 코드를 수정해야 한다면 이런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독특한 점 하나는 선언되지 않은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 equal 10 그다음에 console log x 이렇게 준다면 이때는 x라고 하는 새로운 전역 변수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좀 편리하긴 하지만 오타로 인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전역 변수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이 s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오타로 인해서 s 대신에 x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x라고 하는 새로운 전역 변수가 생성됐지만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s 변수는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undefined를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할 때 에러가 발생하도록 엄격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모드는 use strict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use strict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처럼 변수가 선언되지 않고 사용된다면 에러를 발생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코드 상단에 use strict를 지정을 해서 엄격한 모드를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파일 버튼을 클릭해서 scope.js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코드 블럭은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블럭 안에 변수를 정의할 수 있죠. let x equal 1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로그 메서드로 x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node scope.js 해주게 되면 실행하면 그러면 1값을 얻는 거죠. 같은 범위 내에서는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let x equal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중에서 하나를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이름을 갖는 변수가 동시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정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let x equal 1 if x가 1이면 컨트롤 S에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로그 메소드로 x의 변수 값 출력할 때 이 x는 여기에 있는 전역 변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범위 안에 있는 변수가 더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름이 다르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y 이렇게 주고 콘솔 로그 y 이렇게 주게 되면 로그 메서드를 사용해서 x 변수를 출력할 때 여기 전역 변수에 있는 x 변수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물론 여기 y는 여기 지역 범위 안에 있는 지역 변수 y 값을 가져오는 거죠.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 x 변수를 출력하는 로그 메서드는 1을 지금 출력하고 있고요. 여기 y 변수의 값을 출력한 로그 메서드는 2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전역 범위 안에서 전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솔 로그 x 이렇게 주게 되면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 1 값은 여기 로그 메서드가 요 x 전역 변수의 값에 접근해서 이 값을 읽어와서 출력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역 범위 안에서 이 지역 범위 안에 있는 지역 변수 y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콘솔 로그 y 해보면은 실행하면은 여기 코드를 실행할 때, 여기 코드를 실행할 때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y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역 범위 안에서 지역 범위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발 예어거를 사용해 정의한 변수의 사용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생성하죠. 발 js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net 예어거를 사용할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발 name equal 전병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발로 선언된 변수가 let으로 선언된 변수와 다른 점은 같은 이름으로 여러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ar name equal 기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아무런 에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콘솔 로그 네임 할 때 이 두 개의 변수 중에서 어느 것을 가져올까요? 저장하고 node var.js
해주게 되면 기밀, 즉 여기에 있는 변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또 다른 차이점은 var로 선언된 변수는 호이스팅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함수를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펑션 func 해가지고 여기에서 console log name var name equal 기밀 다시 console log name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 보죠. func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로그 메소드가 호출될 때 name 변수의 값은 undefined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그 메소드가 호출될 때 name 변수의 값은 기밀이 되죠. 이렇게 변수가 선언되기 전에 어디에서든 이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수의 값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변수의 값은 undefined가 되겠지만요. 그것은 호이스팅이 발생을 해서 이 변수의 선언 위치를 함수의 선두 위치로 옮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var name 하고 이렇게 준 거랑 같습니다. 컨트롤 S하고 실행해 보면 그 결과는 같죠. 그런데 let으로 선언된 변수는 호스팅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경우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주석 처리를 해주고 let으로 이렇게 정의했다면 컨트롤 S 실행해 보면은 6번째 행에서 여기에 접근할 때 여기죠. 그때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초기화되기 전에 네임 변수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엄격한 모드 코드 사용례를 보겠습니다. 새로 tweaked.js 파일을 생성을 했어요.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재미있는 것은 선언되지 않은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x equal 10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콘솔 로그 해가지고 x 값을 출력해 보면 저장 여기서 node tweaked.js x의 변수값 10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x라고 하는 새로운 전역 변수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게 참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의도한 것은 let s 해가지고 s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변수 값을 출력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 오타로 인해서 s 대신에 x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코드의 결과값은 이 s가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undefined를 출력하게 돼요.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은 undefined가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할 때 에러가 발생하도록 하려면 엄격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use strict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세 번째 행 여기에서 레퍼런스 에러 즉 x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코드 상단에 use strict를 추가해서 엄격한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값과 변수 모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